외열도까지 다 쳐요. 거기만 치는 게 광개토대왕이 왜 유명하냐면요. 여기 뭐 거란족 있는데도 쳤지만 하여간 여기 또 임나가라를 쳐가지고 여기 백제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가야 신라 다 잡아먹고 외열도까지 친다니까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중국만 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광개토대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일본 서기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자, 광개토대왕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391년에 드디어 이 신묘년에 왜가 지금 한반도로 왔어요, 지금. 아신태자하고 응신왕이. 그랬는데 바로 공교롭게도 그때 광개토대왕이 17살에 호태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한일 관계는 391년 신묘년 396년 병신년 400년 경자년 404년 갑신년 그 다음에 407년 정민년인데 이런 기사들이 한일 고대사를 가리키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묘년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백잔과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어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장국을 치고 임나와 신라마저 격파하여 식민으로 만들었다. 요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까 왜라는 건 대풀에서 얘기했지만 별도의 왜가 아니라 일본에 가 있어서 싸우고 있었던 온족의 아신태자와 비륙의 왜왕이 연합을 해서 요번에는 이제 서로 인정한 거예요. 백제왜를. 그래가지고 진사왕을 치러 온 기사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광개토대왕은 여기를 지금 원래 고구려 땅이었는데 이 요소를 371년 고궁원왕 때 뺏겼어요. 근초공왕한테 뺏겼다. 20년 전에. 그리고 고궁원왕이 평양성에서 독화살에 맞아서 죽죠. 이거는 굉장한 고구려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전쟁에서 패권을 뺏긴 것도 되고. 그 위에 그래서 무슨 소수림왕, 고국양왕 다 싸웠지만 이겨내질 못했어요, 백제를. 그런데 고국양왕의 아들인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면서 내가 백제를 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런데 아주 이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일본을 가서 군초공하고 군구수가 다 죽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심류도 죽고 여기는 아주 어린 아신태자하고 응신이 왔는데 왕이 찬탈한 진사는 광개토 고구려한테 붙었어요. 자기를 치러 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 응신이 와서 임나가라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있던 게 신라 내물마리간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건 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응신하고. 그래서 이 내물마리간도 실성태자를 볼모로 보내면서 고구려한테 군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 다음에 진사왕 이 사람이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외열도에서 온 아신태자하고 백제 아신태자하고 응신외왕하고 한템이 돼서 국제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321년보다도 우리 삼국사계는 1년이 늦어서 392년에
관미성 전투가 있어요. 이 관미성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여기를 뺏겼던 호태왕이 여기를 쳐가지고 뺏겼던 영토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관미성은 폐수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제 식민사관의 폐수를 자꾸 대동강인이 무슨 여기 예성강인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관미성을 한반도에서 찾다 보니까 자꾸 강화도다 교동도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관미성이 392년에 고구려에 의해서 탈취당하거든요. 그래 광해토대왕이 관미성을 뺐는데 관미성이 예를 들면은 여기 그 강화도에 있었다 그러면은 396년 기사에서는 서해안을 또 칩니다. 그럼 이미 여기를 점령을 했었는데 392년에 여기를 이중으로 공격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미성에서 광해토대왕이 뭐를 했냐면 수군을 양성해요. 군선하고. 왜? 광해토대왕 때는 보기병이 말 타고 대륙에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서 수군이 없었어. 그 몽골군도 수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강화도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미성이라는 데가 백제 최대 수군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백제를, 요소 백제를 쳐서 관미성을 뺏은 다음에 거기에서 그 백제 기술자를 통해서 군선하고 수군. 그러니까 수군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저 해병대죠. 육전대. 일본 말로는 육전대. 지금 왜냐면 얘네들이 보병이었으니까 이제 배도 탈 수 있어야 돼서 상륙작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수가 지금 어디냐? 어떤 사람은 여기 뭐 북경의 나나라고도 하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그 밑에 조화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나라는 데는 그 뭐 나나는 지금 요수를 말하고 폐수는 조화백화가 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북경 위에 흐르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갈석산이 여기 철산지가 있었고 그래서 대략 이쪽 쪽에 그 최대 항구, 백제 최대 항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듯이 여기 강화도가 관미성이라면은 4년 동안 배 만들고 수군 훈련하는데 으쌰으쌰 하는 것이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몰랐었겠어요. 근데 4년 뒤에 392년 관미성 전투 후에 396년 병신년이 광해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왕이 친히 수군을 이끌고 그 장국이라는 거는 나중에 백제 아신왕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백제라고 그러고 백잔국 그래요. 그 장국이 를 토벌하여 군 선봉대가 먼저 일팔성, pik기성, 강미성을 탈취하였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중에 58개성을 여기를 탈취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학자께서 혼동되는 게 관미성이 있고 이거는 392년 삼국서에 나오는 거고 관자하고 각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문자 밑에다. 내가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자는 못 쓰는데 이거는 396년에 그 수군을 이끌고 이 서해안으로 쳐가지고 58개성을 뺐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게 강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관미성을 이걸로 혼동을 해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관미성을 찾으려니까 자꾸 강화도라고 자꾸 그러는데 폐수 근처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무슨 진왕도 비슷한데 지금 여기 지금 그 중국 제1의 군선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이 근처에가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가 여기서 이렇게 반도에서 지금 황해도에서 싸운 걸로 돼 있는데 그 전서부터 여기는 요소에서 싸운 겁니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미성 전투에서 여기 있는 그 수군기지를 뺐고 또 10여 개성을 뺏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여 개성을 뺏었는데 그걸 여기에 관미성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미 뺏어가지고 10여 개성을 뺏었는데 396년에 또 58개성을 또 서해안으로 이중 공격한다는 거야. 이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강화도에서 예를 들면 관미성인데 거기서 수군을 하고 막 배를 만들고 그러면 으쌰으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군대 소리. 그럼 인천 앞바다가 바로 백제인데 고구려가 관미성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 강화도에서 막 수군 훈련을 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멍하고 있다가 4년 뒤에 그냥 당하느냐고요. 58개성을 뺏길 정도로 하냐고요. 이쪽에서 했다면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연민하냐면 이쪽으로 보기병으로 쳐들어갈 것 같이 위장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응시는 여기 무슨 구만할이라고 지금 뭐 공주로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신태자는 아직 왕이 안 됐는데 아까 그 이쪽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는데 뭐 황해도 쪽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평양에 안학궁이 뭐 한성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신이나 여기 응시는 다 고구려군이 말 타고 이쪽으로 쳐들어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고. 근데 성동격서라고 여기로 오는 척하고 여기서는 군함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군선하고 수군을 양송했다가 390년 기사를 보면은 왕이 수군을 이끌고 서해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서해안. 그러니까 여기 응시는 깜짝 놀란 게 기습. 이게 아들뻘 된 애인데 지금 17살에 아까 즉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년 뒤면 지금 21살밖에 대학생밖에 안 될 나이인데 이렇게 현명하게 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시는 그냥 여기로 그냥 남쪽으로 해서 백령성주에 군선을 타고 오사카 가와치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그 광개토대왕은 뒤를 따라가지 않고 위에 그냥 막연하게 북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북성. 여기 삼국사기는 참 이게 계로왕이 도망간 건 남성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남한산성이다, 북성은 북한산성이다. 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를 쳐가지고 에워싸고 여기 위에서 또 그 위장 공격한 그 보기병들이 있죠. 지금 광개토대왕이 또 위에서 올라간 게 에워싸니까 그 396년에 뒷부분에 그걸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그 아신왕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였다. 처음에는 좀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랑 같이 일본서 왔던 응신이 도망갔다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잖아요, 지금. 거의 그 광개토대왕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위노객, 그거 한자는데 영원히 내가 당신의 종놈이 되겠다. 이런 서약서를 쓰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봐줘요. 이 북방 기마민족은 항복하면은 죽이질 않아. 옛날에 영계소문이 당태종을 잡았는데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항복하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게 화금 불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여기 있는 데를 거의 다 뺏기고 58개성을 여기 충남 직산이라는 데 있죠. 여기도 위례성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쪽으로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전부 고구려가 차지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일본으로 간 응신이 첩보를 들은 거야. 그 전에 아까 그 광개토대왕이 관미성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관미성을 이기니까 그 응신하고 같이 왔었던 그 일본 장수 중에 그 기각순례
그 다음에 우전시대 숭례, 이 두 사람이 진사왕을 잡아요. 관미성을 상실하는 거를 책임을 져서. 그래가지고 아신왕한테 와서 척결해가지고 드디어 392년에 아신태자가 아신왕이 됐네. 17대.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신왕이 됐고, 응신은 뒤로 도망갔는데, 이제 봤더니 자기를 배신하고 광개토대왕한테 종놈이 되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군을 보내가지고 아신의 목을 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신왕이. 그러니까 아신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는 지금 다 지고 나서 지금 쫓겨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을 볼모로 보내라. 그래서 아까 우리 아직기 사건 있었잖아요. 그 아신의 아들이 전지태자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직기라고 써. 이게 전지태자를 일본에서는 직기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친하고 직기하고 합쳐서 아직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거기 무슨 말사육을 하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백자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아직기가 무슨 말사육을 갖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아신 왕하고 응신 외왕이 화통이 됐다. 이런 그 기사가 나와요. 정치적으로 이제 화통이 됐어요. 화가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상태인데, 아까 이런 백제 유민들이 여기서, 아까 요소백제를 지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구려 식민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려와요. 예? 그 지역을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백제 쪽으로.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하만의 남거성에서 난을 일으켜서 경주를 치러 가란단 말이에요. 신라를. 그러니까 뇌물마리간이 SOS. 근데 그때 마침 광해토대왕이 하평양, 상평양 아니라 하평양이 북한의 평양이에요. 상하로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발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5만을 이끌고 신라성을 구하러 와요. 그래서 지금 경주 지역에는 그 당시에 고구려군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광개토대왕 때. 그러니까 그 유민들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탁승국이나 이런 탁승국이 아까 동대구에 있는 사람인데 기냥질 수가 없으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린단 말이에요. 400년 경자년 기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년 기사는 두 가지예요. 아까 여기를 반란이 일으켜서 백제 유민들이 광개토대왕이 보기병을 이끌고 경주 와서 난을 제압했다, 성을 귀복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두 번째는 아까 일본의 관동군 얘네들이 이거를 탁본을 뜨는 상황에서 회칠해서 없애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열도를 정벌하는 기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내가 여기서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왜? 비문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중국 가서 얻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 응신이 도망간 사람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보복을 하러 온다 이러는 유언비어를 막 퍼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광개토대왕이 탁승국을 먼저 동대구에 있는데 탁승국을 친 다음에 외열도를 정벌하, 자기 아들들한테 외열도를 정벌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좌군이 있고 우군이 있어요. 근데 좌군은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와지섬이라는 건 여기 오사카 바로 앞에 여기 여의도만한 조그만 섬이 있다 그랬죠. 이게 담노섬인데 일본 말로는 아와지섬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역사 기행 갈 만한데 여기 아와지섬을 거쳐서 좌군은 어쪽으로 갔냐면 여기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새잡기라는 뜻이거든요. 조치가. 그런데 이게 일본 말로는 도토리현이라고 해요. 도토리갱이라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단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치현이에요. 조치현. 도토리현 있는 쪽으로 좌구는 가고 우구는 오사카, 난파를 거쳐서 동경, 무사시까지 점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가서 좌군, 우군이 이기니까 광개토대왕이 큐슈까지 와요. 축자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기 후쿠오카까지.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왕이 일본은 이게 조그만 나라로 막 구분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큰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요. 대마도, 저희 큐슈에 와서. 그게 경제년 기사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대마도에 임나연정을 세웠다. 임나연정이라는 건 일본을 10개국으로 쪼개가지고 고구려 군이 보내는 왕, 임나연정 왕 밑에 10개 나라에서 온 신하하고 장수들이 거기에 주둔하는 거예요. 주둔이라고 해다 그거 이제 항복해서 배치된 거죠. 그래가지고 고구려 연정왕의 통제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건 말이에요. 이게 놀랄만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없애려고 현안이 됐던 거예요. 아까 391년 가지고는 이미 이 외가 와서 뭐 백제의 신라를 쳤다는 건 침소봉대에서 얘기하고 지네들이 당한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임나일본부는 임나가라는 이 영토 개념이고 비류백제가 세운가 임나일본부는 고구려나 백제가 아까 그 백제가 여기 큐슈 쳤다고 그랬죠. 또는 지금 400년에는 광개토대왕이 여기를 지금 여기를 다 혼슈까지 다 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좌군 우군이. 그래서 이 외열도를 통치하기 위한 고구려나 백제가 세웠던 기구가 하나는 임나연정 또는 하나는 임나일본부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이 왜 나오냐? 4세기에서 6세기 때는 일본이 없었어요. 일본은 언제 나와요? 670년에 일본이 되니까 7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본은 뭐냐? 그 일본은 백제가 자기네를 스스로 부른 걸 일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까 그 백제는 중국인이 부른 거예요. 대륙에서 왔다. 백제라는 것만은 야마토라는 게 뭐야? 해 뜨는 땅이란 말이야. 해 뜨는 땅. 일본을 히노모토라고 그러는데 그게 해 뜨는 땅이에요. 그 해 뜨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백제인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가서 여기에 새로 생긴 백제다. 또 다른 백제다. 이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라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제한 게 아니라 백제가 외열도를 쳐가지고 외열도를 지배 통치하기 위한 감독관청이 임나일본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한일 고대사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이러고 언론계도 그래 설명을 못하니까. 근데 방어는 해야 되잖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제했다니까. 그건 통제한 게 아니야. 아까 그 외가 왔다 그런 것도 고구려가 온 거다 이렇게 또 거꾸로. 우리나라는 또 아까 그리고 또 칠지도를 아까 문해숙리의 왕세자한테 준 건데 외왕 지한테 준 거다.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놔요. 방어적인 거죠. 이건 역사 또 다른 역사 왜곡이에요. 그 풍납토성 뭐 이런데 아시아 선수촌 거기 무슨 뭐 이렇게 거기 뭐예요? 그 무슨 기념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칠지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외왕 지한테 준 거라고. 칠지도가 369년에 야마토회가 지금 425년경에 송나라한테 승인을 받는데 무슨 놈의 369년에 외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거까지 했고요. 조금만 하세요. 404년이 갑신년이에요. 갑신. 갑진. 미안합니다. 이거 오늘 내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자꾸 조금씩 실수가 나오네.
원래 제가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씨가 자꾸 틀리네. 갑진외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임진왜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갑진외란. 이게 404년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응신이 보니까는 팔자가 기구하게 됐잖아. 이게 다 뺏기고 여기도 지금 아버지가 줬던 다시 찾아왔던 임나도 또 뺏기고 아신왕은 직산에 쫓겨가가지고 조그만데 있고 그러니까 둘이 아까 서로 그 왕자를 질자를 보내가지고 담보로 보내는 거예요. 담보로. 우리나라 영친왕도 그 질자로 보낸 거예요. 여차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담보로 보내는 게 질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404년에 여기 평양이 있는데 아까 상평양이 지금 뭐 여러 사람만 있는데 뭐 승덕이라는 소리도 있고 평양의 위치는 자꾸 바뀌어요. 고구려 강성할 때는 앞으로 가고 또 퇴진할 때는 뒤로 가고 이러는 겁니다. 한계가 이렇게 픽스드 된 게 아닌데 일본은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가장 처졌을 때 가장 불리한 거 있을 때 한반도에 있을 때 거기를 딱 지정해서 처음부터 여기가 평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양이 뭐 어떤 사람은 시안도 평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안시성이다 얘기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또 무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국력의 이동에 따라 여기 또 타원이 평양이다 북경이 평양이다 여기 승덕이 평양이다 또 여기 요양이 평양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진해서 이기면은 평양을 앞으로 수도를 전진 배치하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로도 가잖아요. 수도를. 자, 그래서 이 갑진년에 이 상평양에 있던 호태왕을 생포하러 갑니다. 왜? 자기가 아까 396년에 당했죠? 호태왕이 그 서해안을 건너가서 응신을 생포하러 왔었거든. 근데 자기는 빨리 도망가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는데 요번에는 호태왕을 잡아보자. 어린 놈이 너무 아들뻘 되는 애. 그랬는데 자 옛날에는 여기가 백제해로 백제가 여기 해상을 장악했는데 지금은 고구려해가 돼서 아까 이 관미성을 뺏기고 나서 여기가 백제가 요새를 뺏겨가지고 황하 이남으로 떨어지고 여기 있는 제해권을 고구려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CP가 어디 있어요? CP가 여기 오사카 쪽에 있잖아요, 응신이. 그럼 응신이 여기 있는 한반도에 있는 아신하고 아직 여기 대륙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려면은 전령을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카톡을 보내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SNS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령선을 여기서 보내는데 몇 달 걸리는데 여기서 고구려 해군한테 다 잡히는 거야. 그 정보가 다 유출되는 거야. 지금 이미 여기서 떠났어요, 지금. 그리고 아신하고 어디서 만나고 여기 어디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고구려한테 다 첩보가 돼서 404년 갑진년 기사는 평양성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외에서 응신이 지금 연합군이 왔다는 걸 알고 미리 대방계 그 폐수 지역에서 매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배를 연선으로 이렇게 떼어가지고 연선이니까 같이 붙는 거예요. 상륙작전 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륙하는 순간에 제가 이걸 원래는 지금 시간이 많으면 그거를 읽어가면서 비문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왕의 수레부대 그러니까 왕의 친위부대가 요절을 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허리를 잘랐다는 거야. 요절이라는 거야. 어떤 이렇게 부대가 있잖아요. 지금 연합군이 백제외. 근데 수레부대가 여기 가운데를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광개토대왕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매복한지도. 그래서 여기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아신하고 주인공은 안 죽죠. 그래서 아신 백제왕하고
응신이 외열도로 간신히 도망갑니다. 또, 목숨도 길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야마토웨를 세웠다, 응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내가 오늘 카톡을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요즘 지도는 뭐냐면, 아신백제가 이 위에 있고, 요 밑에가 응신외양의 자치주 이렇게 그림이 된 카톡이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 서열상으로는 백제왕이 응신외양보다 위에요. 그래서 같이 지금 연합군으로 해서 옛날에 태자 때는 모르지만 이미 백제왕이 됐잖아요. 아신왕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침공했다가 져서 왔지만 여기서의 실질적인 야마토웨를 와라 그러는데 그거는 응신이 단독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아신 계열의 백제 병사들도 있었던 유민들도. 그래서 그거를 아야씨라고 그래요. 한씨라고 그래서 아야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저거 있죠? 아야. 이게 요소 쪽에서 왔다 그래서 한나라 한씨를 써요. 일본은 서기에서는 또 이게. 그 아야씨라고 그래요. 그 아야씨가 이게 지금 요게 이제 404년 다음에 405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405년에 나라백제 망명정부 또는 야마토 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야마토와는 나중에 생기고 아신백제, 지금 아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신백제가 여기 전면에 있고 그 뒤쪽으로 응신외왕의 자치주가 있었다. 이거 구분하는 그 카톡이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 찾아보세요. 있죠? 예. 그거를 설명을 못 한다고 왜 갑자기 아신백제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05년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게 아직도 화가 안 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우자. 그래가지고 목도숙내라는 그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가 목도가 부엉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응신의 아들인데 문해숙리의 아들이 나와. 이건 응신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신은 아신이 아니라 그 문해숙리 아까 백제계 문해숙리는 그 아들이 대초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초료는 한자가 굉장히 보면 뱁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도라는 건 부엉이에요. 그런데 일본서기를 보면 응신의 아들과 문해숙리의 아들이 있을 때 부엉이가 날아들고 뱁새가 날아들었는데 한날 한시에 났다. 이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우리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응신 다음에 응신의 아들인 토도 칠왕자 목도숙리가 천왕이 되는 게 아니라 문해숙리의 아들인 대초료가 이게 15대 응신천왕이고 이게 16대 인덕천왕이 돼요. 그러니까 손이 바뀌는 거예요. 비류계에서 또 응신이 한 대 당대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문해숙리의 아들이 인덕천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오사카의 전방 후원군. 자, 이게 뒤에는 원형이고 앞은 방, 정사각형. 이게 나중에 이렇게 붙인 모양인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고분이 두 개가 있는 게 하나가 응신눈이고 하나 인덕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파질 않아요. 오사카. 왜? 백제 유물이 나올까 봐. 네. 그래서 지금 이 초기에 그 야마토와를 세운 게 응신하고 인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일본으로 간 아신 백제왕도 있었다. 그리고 백제왕이 이제 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아까 볼모로 갔었던 전지태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백제왕으로 오는 거예요. 에? 아신이 이제 일본으로 가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민연에는 이 목도숙리, 실질적으로는 응신의 아들이지만 일본서기에는 문해숙리의 아들로 나와. 이게 바꿔치기가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광개토 대왕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연합군을 이끌어서 여기 대련으로 들어와요, 대련. 근데 그때 평양선이 보수하느라고 이쪽으로 옮길 때예요.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이쪽에 퉁구 있는 쪽에 돈왕성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황성이다 이거야, 돈왕성. 근데 이쪽에 있는 그 호태왕, 광해토대왕을 잡기 위해서 대련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가면 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산. 근데 요번에도 정보가 다 샜어. 얘네들이 연락할 때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알리는 수밖에 없는데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안산에서 또 매복하고 있었어. 저번에는 아까 폐수에서 매복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치니까 그냥 뭐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왜 연합군인데 응신같이 뭐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도승례라고 하는 또 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갑옷 같은 거 1만 여정 뭐 각종 무기를 다 뺏겼다. 그래서 최종 전투에서 여기 응신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대륙하고 한반도를 보고 여기만이라도 제대로 통치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일양국서부터 자기가 옛날에 갔었던 여기 센다이까지를 다 정보를 해가지고 이 통합된 그 일본의 그 야마토와를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425년에 송나라에서 정식으로 국제적으로 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응신을 안동대장군. 우리가 저번에 동성왕 같은 경우는 진동대장군, 또 근초고왕도 진동대장군 이렇게, 무령왕은 영동대장군. 예? 그런데 안동대장군 응신외왕으로 칭한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 외가 425년에 야마토외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설명을 하겠는 거는 425년이 돼서야 비로소 일본의 전신인 외가 성립되는 건데 그 전에 무슨 왕인 박사가 천자문을 주고 무슨 칠지도에서 무슨 외왕한테 줬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또 뭐 391년에 외가 왔는데 그게 진짜 외국이 온 것 같이 설명하고 이런 거는 한일고대사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는데 여러분들 3개월을 놀았으니까 적어도 3시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3개월치를 지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해 바라고요. 이 한일고대사가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인 근초고왕, 백제근초고왕과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통해서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일제 때 역사를 왜곡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외로 간 걸 외열도에서 한반도로 왔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 거예요. 일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한일 관계는 정치적 관계가 아니고 역사 왜곡에서 원인이 되는데 역사를 잘 밝히면 두 나라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고 이 형제국가가 되고 역사를 지금까지 거꾸로 정반대 180도 거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역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못 밝히고 있으니까 한일고대사는 전혀 모르죠.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